밤중에 갑작스러운 가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건조한 피부나 일시적인 알레르기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한 가려움은 때로는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지속적이고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 신장 혹은 혈액과 관련된 중요한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피곤해서 그렇겠지, 날씨 탓이겠지라며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환자들이 작은 몸의 변화를 무시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곤 합니다. 우리 몸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묘한 신체 반응을 통해 스스로를 알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려움증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려움증으로 인한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장기가 아니라 내부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보 시스템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신장이 점차 약해지거나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쌓일 때 그 결과가 피부에 나타나 가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피부가 보내는 가려움의 신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인 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가려움증이 어떤 위험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려움은 피부 아래의 수많은 신경말단이 뇌와 주고받는 복잡한 신호 과정의 결과입니다. 외부 자극뿐 아니라 몸속의 변화 또한 이 정교한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이 신호가 피부 가려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손상되면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독소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결국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극심한 가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이 약해져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돌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어 참기 힘든 가려움을 불러옵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긁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비롯된 신호라는 뜻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원인 모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처럼 보여도 그 배경에는 심각한 간질환, 신부전 또는 혈액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가려움이라는 증상을 우습게 여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가려움이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60대 남성 이병현 씨는 몇 달간 밤마다 피가 날 정도로 등을 긁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계절성 건조함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신부전이 발견되었고 빠른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큰 합병증 없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결코 이유 없이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이 모든 부위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어느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몸속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특히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덜미와 등 윗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자주 가렵다면 단순히 땀이나 습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특히 머리카락과 옷깃이 닿는 목덜미는 자극을 쉽게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신적 긴장의 경고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이 부위가 유난히 가렵고 불편하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맥이 약해지거나 혈액이 원활히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다리 아래에 노폐물이 쌓이며 피부를 자극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피부 건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맥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순환계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 치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작은 긁힘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이들이 가장 민감한 신경이 분포한 부위에 집중됩니다. 그 결과 손발바닥에서 타는 듯하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서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극심한 피로가 동반된다면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70대 여성 임민정 씨는 손바닥이 유난히 가렵고 피부가 점차 노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 알레르기나 황변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권유로 겨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간 수치 이상과 담즙에 이상이 있다는 게 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서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속에서 진행되는 질환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위의 가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이 동시에 가려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가려움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끊임없는 전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져 숙면을 방해하고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려움이 지속되면서 눈꺼풀 부종, 소변량의 감소,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원인은 간과 담독의 문제입니다. 간이 손상되거나 담즙 흐름이 막히면 체내에 담즙산이 쌓이게 되고 이 물질이 피부에 직접 작용하여 강렬한 전신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소변색이 어둡게 변하거나 대변색이 옅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간과 담낭에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혈액 질환 역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특정 혈액암은 혈액 속의 비정상적인 세포와 물질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이것이 피부를 자극하여 전신의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멍이 들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밤마다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전신 가려움이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철분 결핍, 기생충 감염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요인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경우가 단순하고 어떤 경우가 치명적인지를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인 모르게 전신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 배후 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의 원인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신부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고 동시에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약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그 독성 물질이 온몸을 순환하며 피부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기 힘든 가려움증입니다. 이때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 숙면을 방해하며 때로는 피가 날 때까지 피부를 긁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가려움은 보통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등과 팔 그리고 전신으로 번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단순히 가려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증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눈과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게 붓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피로, 이유 없는 구토감, 그리고 전신의 무기력감이 더해진다면 신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부전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어 놓치기 쉽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신체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부전으로 인한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미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모르게 지속되는 전신 가려움이 있다면 특히 다른 신장 관련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경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는 순간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전과 더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원인은 간과 담독의 이상입니다. 간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화학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거나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체내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담즙산은 피부에 직접 작용하여 강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간이나 담독의 문제에서 흔히 동반되는 신호는 피부와 눈이 서서히 노랗게 변하는 황달,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대변색이 비정상적으로 옅어지는 변화입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전신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이는 간과 담낭이 심각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 질환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동시에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이나 적혈구, 백혈구, 생성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은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세포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물질들이 피부를 자극해 전신에 극심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질환에서 오는 가려움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쉽게 멍이 들거나 평소보다 자주 피가 나는 현상, 밤마다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야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간담독의 문제와 혈액 질환에서 비롯된 가려움은 모두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다른 전신 증상과 동반될 경우 몸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가려움이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원인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고
계절 변화로 공기가 건조해져 가려움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철분, 결핍성 빈혈처럼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 되거나 장내 기생충 감염 같은 비교적 흔한 요인에 의해서도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또한 몸의 면역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에 가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흔한 원인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종종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전신 가려움이나 지속적인 가려움이 단순한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간 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심각한 병이 숨어 있는데 환자 본인이 이를 단순 피부 문제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원인과 치명적인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속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가려움은 대부분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원인 없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 피부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동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 색의 변화, 눈과 피부의 황변,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혹은 극심한 피로감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 알레르기를 넘어선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려움이라도 더 위험한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증상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마 큰일이야? 라는 생각 대신 혹시 중요한 신호일지 모른다는 태도를 갖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원인 모를 가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긁거나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최근 생활 변화를 꼼꼼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제나 화장품을 사용했는지, 낯선 음식을 먹었는지, 혹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제품이나 음식과 시점이 겹친다면 잠시 중단하고 상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의 상당수는 몸속에 쌓인 독소와 염증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과 가공식품 같은 자극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액과 피부가 안정되고 신장과 간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아 가려움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앞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심각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혹은 기타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단순한 가려움일지라도 그것이 신부전이나 간질환의 조기 신호라면 몇 주 빠른 진단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려움증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몸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원인을 찾고 생활을 바꾸고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이 작은 신호가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치명적인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이 심해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체내 해독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과 간이 독소를 걸러내는 과정이 원활해지고 그만큼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이 줄어듭니다. 하루 1.5리터의 맑은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가려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 정제당이 많은 가공식품은 몸속 염증을 키우고 간과 신장을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은 피부와 장기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E는 피부 재생에,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유익하므로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조정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짧은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스트레칭은 스트레스성 가려움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하거나 향이 강한 비누와 합성,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세라마이드나 우레아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은 가려움증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은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강도, 그리고 동반되는 신호에 따라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몸은 결코 이유 없이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가려움은 때때로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작은 충고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심히 흘려보낼 때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 단순한 증상을 무시하다가 뒤늦게 병을 발견해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둘째,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언젠가 큰 위기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귀 기울이고 건강을 지켜낼 것인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경각심과 동시에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가려움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며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